주요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는 법무부의 업무보고 내용 가져오셨어요? 네, 어제 법무부의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 그리고 이민 정책을 도맡는 컨트롤타워 신설한다는 소식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먼저 제시카법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를 했는데 이 중에 법무부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를 하면 초중 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5월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제시카법, 원조 제시카법은 또 뭡니까? 네, 이번 법 개정의 모델이 된 이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소녀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제시카 린스포드라는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인데요.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킨 경우 최소 징역 25년 또 평생 전자발찌 착용 등의 엄중한 처벌을 하는 법률인데 현재 이 법률이 미국 30개 이상 주에서 시행 중이라고 하고요.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000피트 안에 그러니까 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610m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시행이 되면 500m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법 시행하면은 우리 아이들 이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 법이 실제로 시행이 되면 대도시에선 사실상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 시내 초중고 어린이집 유치원 수는 약 8,000곳인데 이게 산술적으로 단순히 계산을 하면 평균 간격이 300m라고 하니까 300m요? 네,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요. 이 도입하는 추진 이유 자체가 최근에 이제 조두순이나 김근식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계속 있었고 또 국민 불안도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려는 차원인데 다만 또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업무 보고를 요즘에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입니다. 네. 한동훈 법무장관이 했죠? 네, 어제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요.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후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제시카법 도입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를 사냥하듯 성폭행하는 괴물들에게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5명 이상에게 피해를 준 성범죄자가 생각보다 많이 수감이 돼 있고 앞으로 많이 출소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다만 단순 성범죄에 대해선 법안을 무한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또 이 법안 시행과 더불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1:1 전자감독이나 전자장치, 외출 제한 등도 그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법무부는 과천청사에 있지만 보통 업무보고 브리핑은 이렇게 서울에 와서 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출입국 이민관리청은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던가요? 네, 사실 이 부분은 한동훈 장관이 취임부터 강조한 중점 사안인데요. 그렇죠. 올해 상반기 내로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기록적인 저출산 고령화로 이제 생산 연령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현실에서 날로 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활용하는 정책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 이건데요. 또 이제 당장 닥친 일손 부족 현상을 외국 인력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숙련 비자 트랙으로 11만 명을 신규 도입하고 고숙련 비자 트랙도 신설한다고 합니다. 또 이와 별개로 불법 체류자의 경우에는 2027년까지 추진하는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의 절반인 20만 명대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숙련 비자 트랙, 고숙련 비자 트랙 말은 좀 어렵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이슈는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내용이에요. 네, 교육부가 오늘 실내 마스크 착용 세부 지침을 안내한다라고 하는데요. 앞서 정부가 다음 주부터죠. 30일부터 의료기관 또 대중교통 등 일부 고위험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학교가 없었죠. 그래서 학교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완화됐는데 이에 따라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의 세부 지침을 오늘 공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유영 아나운서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라는 특성상이요. 네. 권고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뭐 다 하겠죠. 네, 어느 정도는 당연히 써야 될 겁니다. 예. 특히 유증상자,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각급 학교의 실내에서도 착용을 적극 권고했는데 또 오늘 내놓을 세부 지침을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도 학교 내 산밀, 밀폐, 밀집, 밀접 환경, 다수 밀집이나 비말 생성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또 마스크 의무 착용 기준에 대해서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음악실에서 가창 수업을 한다거나 그렇죠. 혹은 체육대회 응원 같은 경우에선 마스크 착용 권고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뭐 상식선이어서 네. 상식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교육부의 권고와는 또 뭐 교원단체, 교총 이런 쪽은 또 생각이 좀 달라 보여요. 네, 어제 이제 교육부의 교원단체들이 요구를 했는데 예. 교총이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아하. 이제 코로나19는 학생과 가정이 증상시 대처하는 등 생활방역의 주체가 되고 학교는 독감이나 눈병 등 기존 질병 수준으로 관리 대응하도록 명확한 지침을 안내해야 한다 이렇게 일단 주장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교원들이 그동안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 온오프라인 수업은 물론 방역 또 행정 업무까지 감당하느라 심신소진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무엇보다 교사들을 회복시키는 상담과 치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요구를 한 겁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교총은 교원들의 이익단체입니다. 교총 다른 말 안 했습니까? 네, 교육부 지침이 교사 업무 경감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도 강조를 했는데요. 예. 이 현장에서 자가 진단이나 집계 중지, 일률적인 학생 체온 측정 중지, 코로나19 출결 관리 폐지, 원격 수업 중지 등을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교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촉구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여전히 학교와 교원에게 책임을 묻는 식이라면 권고라고 해도 교원들은 착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스크를 벗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분명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의 의견이 난 더 궁금합니다. 네, 사실 학부모들의 의견도 찬반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예, 예. 인터넷 맘카페 등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고3들이 특히 걱정이다. 시험 때 컨디션이 나쁘면 큰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버스나 전철보다 수업 시간 또 쉬는 시간에 떠드는 게 더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고요. 예. 네, 그리고 다른 네티즌은 찬성이다. 그동안 애들이 너무 고생을 해서 안쓰러웠다는 얘기도 있고 뭐 초중고뿐만 아니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정서 발달을 위해서라도 예. 마스크를 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 코로나보다 애들 정서가 더 걱정이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슈 준비해 오셨습니다.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비동의 간음죄 논란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여성가족부가 폭력을 쓰지 않더라도 동의 없는 성관계를 했다면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어제 발표했다가 이제 논란이 된 건데요. 예. 이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5년 단위로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할 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점을 발표를 한 겁니다. 예. 네. 이게 법무부랑 손발이 잘 안 맞았어요. 그렇죠? 네, 손발이 그렇게 맞는 모양새는 아니었습니다. 법 개정 과정에 법무부와 협력하겠다 설명을 했는데 정작 법무부는 브리핑 당시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은 건데요. 그렇죠. 어제 브리핑을 살펴보면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에게 기자가 정부 차원의 법 개정안은 언제 제출될 예정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법무부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가 네. 곧바로 여성정책국장이 설명하겠다면서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브리핑 이후에 법무부가 별도 입장을 냈는데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 신설 논의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체계 전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예. 여가부의 반대 취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도 그런 뭐 분위기를 뭐 많은 기자들이 느꼈겠지만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여성계 쪽 입장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성계는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강간죄가 성립하는 현행 규정이 가해자 중심이고 예.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 주장을 해왔습니다. 즉, 성폭행이 맞는데도 가해자가 물리적 폭행 등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등 지나치게 엄격하게 법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이 비동의 간음죄라는 게 사실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 등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 예. 정치권과 여성계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도 도입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특히 남성들 인터넷에서 많이 시끄러웠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반발이 여기저기 나왔는데요. 일부 인터넷 남성 커뮤니티에서는 비동의 가늠죄가 도입되면 인생 끝장이다 이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있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 이 법이 도입되면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논란을 자초한 여가부는 폐지의 명분을 스스로 증명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여가부가 결국은 말을 바꿨고요. 마지막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국방부 합참 국회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 국방위가 사실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아, 시작부터요? 네, 북한 내통설을 제기한 삼성 장군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그리고 또 당사자로 지목된 사성 장군 출신 민주당 김병주 의원 사이에 양보 없는 설전이 빚어진 건데 먼저 신원식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가 민주당이 원내 과반인 다수당의 힘으로 자신이 제기한 의혹 그리고 의혹 제기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차질, 윤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윤리위에 제소했다. 본인을 제소했다라고 했고요.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적반하장격으로 사과는 하지 않고 오히려 당정대가 조직적으로 자신을 간첩으로 내통하고 북한과 내통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조금 양반들이 모여 있다라고 말을 많이 하던 곳이 사실은 국방위원회라고 알고 있는데요. 시작부터 이렇게 어려웠다면 뭐 진행 상황에서도 문제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네, 결국 파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회의 시작 30분 만에 결국 파행됐는데 또 겨우 회의가 속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책임자 문책해야 된다는 야당 또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여당이 맞서면서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가장 뭐 많은 얘기를 했으리라고 예상이 되는 거는 뭐 용산 그 상공침범 아닙니까 무인기? 네, 맞습니다. 여기 대해서 얘기가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정말 또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는데요. 예상대로네요. 네, 민주당은 용산 상공이 뚫린 게 명백한 경호 실패다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한 겁니다. 이 민주당은 경호처하고 안보실에 나와서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방위를 연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엔 민주당 정권에서 국방이 뚫렸을 때는 문제가 없었느냐라고 하면서 정치 공세 그만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한쪽에선 경호 실패, 한쪽에선 정치 공세. 네. 참 철학이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번 군의 보고에는 구체적인 징계 대상이 없다, 문책 계획이 뭐 전혀 없었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내부적으로 초기 상황 판단을 잘못해서 늑장 보고를 하고 또 전파 체계를 활용하지 않은 실무진부터 또 일군 단장, 공군 작전사령관, 수도방위 사령관 등 고위직까지 다양한 과오자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지휘 책임과는 별도로 문책할지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군에 다녀오신 분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철책 한번 뚫리면은 뭐 사단장부터 뭐 아래 소대장까지 모두 다 옷을 벗는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요즘엔 안 그런가 봐요. 네, 이렇게 원래 사실 징계가 안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동안 방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았는데 군은 이들 모두 교체나 문책을 할 경우에 당장 군 지휘 체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도 여러 지적이 있었지만 군은 검열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만 밝힌 상태입니다.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또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